수정을 안 했네요. 작년 그 이미지거든요. 작년 7월 전 6월 건데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다이아몬드를 두 번째 유지한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현아입니다. 오늘 아침 9시 40분까지 PPT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됐네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세이저 마스터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고요. 오늘은 신규분이 조금 늦게 오신다고 오늘 와서 들었는데, 저는 신규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걸 유지를 계속 해보다 보니 기존의 사업자들도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또 다른 소비자를 낳고 소비자에서 신규 회원으로 또 다시 사업자를 만들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사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초사업 설명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연말에 아이들이랑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려고 펜시점을 갔어요. 문구점 큰 데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제가 저걸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A부터 Z까지 있는 그 이니셜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뒤에서 신랑이 하는 말이 돌았네 돌았어. 완전 애터미에 미쳤구나. 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쳐야 한다고. 제정신이 돌아올 때 동료들과 세미나를 같이 하고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뭔가 하나에 미쳐야지만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에 미쳤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저기 뭐 박사 뭐 이런 교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슬슬 아니 조금 완벽하게 본격적으로 애터미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맞추고 있으니까 뒤에서 짐 정리하시는 분들이 저를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뭘 맞추나 이렇게 봤는데 애터미였어요. 엄마 애터미 맞추고 있어?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데 저는 미친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2일 STP를 제가 하게 돼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새해 첫날을 제가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새해 계획을 먼저 제 걸 말씀드리면서 모두 다 제 파트너와 다른 사장님들도 새해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민재 사장님 네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어떤 부분으로 세우셨을까요? 어떤 걸 세우셨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네. 샤론 도전한다고 합니다. 네. 네. 샤론 도전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2024년 새해 계획을 일단 여러 가지지만 세 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제대로 나오네요. 제가 오늘 이거 애니메이션 효과를 처음 해보거든요. PPT에. 오늘 리허설 없이 했는데도 잘 나오네요. 아이들과 하루 1시간 눈 맞추며 대화하기가 저의 새해 계획 첫 번째인데 대화는 늘 했어요. 늘 했는데 눈을 마주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카톡을 합니다. 카톡 그랬어. 그래 알았어. 그래 잘했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무슨 얘기 하는데 눈을 마주치면서 그랬어 공감을 하나도 해주지 않고 저는 일을 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했는데 그게 단 1시간이 아니라 10분, 30분이라도 우리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공감해주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하루 종일 있는 엄마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엄마 노릇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 계획이 첫 번째고 박여원 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1월 8일 애터피시 시작이 되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할 건데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저 몸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나도 애를 둘이 낳고 저분도 둘을 낳았는데 저분은 몸이 왜 저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빼려고 합니다. 건강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체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허리가 나가네요. 우리 일은 앉아서도 누워서든 할 수 있지만 허리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10kg를 감량을 해서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이 새 계획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오토 스테이지 달성을 초반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올해 네. 3월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달성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팀장님? 그래서 샤론 로즈 마스터를 올해 안에 도전을 해서 그것 역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계획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가장 어려운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1번도 어렵지만 가장 쉬운 걸 그럼 물어볼게요. 뭘까요? 네. 맨날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조금 두렵습니다. 계속 하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맨날 하던 이 일을 하기 전에 키즈카페 명지에서 200평 가까이의 키즈카페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를 낳고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안준영 국장님께서 제 일을 하셔서 처음으로 사장이라는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키즈카페.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도 같이 뛰어놀면서 나는 돈을 벌자는 그 마음으로 키즈카페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1년 만에 코로나가 옵니다.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 많던 아이들이 한 명도, 한 팀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가게가 크면 클수록 키즈카페는 잘 돼요. 왜냐면 우리도 놀이터를 작은 곳은 가지 않고 큰 곳에 가고 싶고, 놀이공원을 가더라도 아이를 저기 롯데월드 데려가고 싶지 어린이 대공원 데려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수록 잘 되는데 관리비와 유지비와 모든 돈이 거의 돈 1,000만 원이 한 달에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1,000만 원을 매달 충당하는 건 힘들었고, 저 당시에 자영업자들 뭐 이렇게 혜택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간이 기별도 안 갔습니다. 건물주는 뭐 20, 30% 이제 깎아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분들 역시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해주실 수 없어요. 2~3달 정도 감액은 해줬지만 전혀 저에게 1,000만 원에서 고작 100몇십만 원, 200몇십만 원이 간에 기별도 안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의 스트레스는 시작이 됐나 봐요. 신경성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뇌졸중 초기가 옵니다. 이렇게 건강할 줄 알았고 술을 먹고 고기만 즐겨 먹는 내가 나는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머리에 망치로 때리듯이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바로 초음파 검사, MRI 모든 검사를 다 해서 제가 뇌졸중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코로나도 터지고 머리도 터지고 이렇게 됐는데 불행은 예고 없이 계속 느닷없이 찾아왔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저는 힘들겠죠. 심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니 우리 가게에서 불러나온 게 아니고 사장님 보시면 아시겠죠? 어딘지 위치가. 여기 1층에 보면 땡땡 횟집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요리사님, 사장님의 부주의로 인해서 저희 2층까지 이 벽면이 지금 다 탔죠. 이 안쪽에 여기 트램폴린 있는 게 안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저기가 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00평 중에 이 정도만 타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소방차만 11대가 왔어요. 왜냐면 이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활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잠시라도 늦었다면은 건물 전체가 다 탔을 수도 있을 거고 저 일부분만 탔다 하더라도 그 200평 안에 그름과 발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저런 스티로폼이라는 자재가 타면 그런 부분이 다 덮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저걸 겪으면서 코로나에, 질병에, 그 다음에 이렇게 느닷없이 발생한 사고까지 내가 사업이랑 맞지 않겠구나. 나는 사장할 자격이 없는 건가? 온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인스타에 글을 하나 씁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느닷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남겨놓으니 다른 분이 댓글을 하나 다셨는데 자기도 이 코로나 전에 메르스로 인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대요. 그분의 직업은 여행사 가이드였어요. 모든 메르스가 터지고 나서 뭐 우리 코로나보다는 덜했지만 그 메르스로 인해서 자기의 그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직장을 잃었던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일자리 문제, 최근에 제가 그 서면에 홈플러스 없어진 거 말씀드렸죠. 거기가 단순하게 그 자리에 그 건물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홈플러스가 없어지면서 그 안에 일하던, 거기서 일하던 모든 직원분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휘청거렸고 4차 산업혁명에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듯이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도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저한테도 뇌졸중이라는 중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언제쯤 좋아질런지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저게 하나예요. 항상 올해가 더 나빠졌다, 또 나빠진다더라 라는 말이 있지. 와, 올 한 해 저는 박정희 대통령 그때가 제일 잘 살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분을 모셔온다 해도 문제가 있을 거고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이 뭔가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 그때 가계도 미리 노동소득을 알려주셨던 안윤영 국장님께서 시스템 소득을 벌어보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스템 소득이라고 해서 뭐가 또 두려운 게 있죠. 왜냐?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그게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 이전에 다른 타 네트워크부터 점차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키즈 카페를 할 때 내가 엄마로서 이건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었지 사업가로서 사장으로서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 거야 라는 공부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식도 없었고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선뜻 하자고 뭔가 대비 없이 시작한 게 좀 잘못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애터미에 대해서는 공부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땡땡사라고 땡땡나 유땡땡이라는 네트워크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절대 나쁘지 않은 거고 제품도 너무 좋았고 거기서 저희 박수홍 사장님도 만났고 여기에 가서 봤더니 가입비가 있었어요. 가입비가 있고 유지를 하려고 하니 제가 지금 지급도전 유지를 하듯이 그뿐만 아니라 수당을 받기 위해서도 저희는 유지를 해야 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도 너무 유지비가 비쌌고 제품 종류가 지금은 신제품이 되게 많이 출시가 됐는데 저희처럼 모든 생필품이 다 있진 않아요. 의류가 있다든지 식품이 있다든지 그렇진 않고 거기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위주로 계속 신제품이 나오기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신제품도 살 게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단가가 높습니다. 나는 싸고 계속 쓸 수 있는 제품을 재구매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싸서 못 사겠어요. 이게 지금 100만 원치예요. 이게 지금 100만 원치고 이게 가입비예요. 100만 원치 싼 거 사도 되는데 이게 가입비인데 너무 비싸서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봤더니 애터미 가입비 진입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바이너리 구조라고 해서 유산화도 2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4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라인으로 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저희 4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벌리나요? 아니에요. 저희는 2줄을 탄탄하게 만들면 돈이 돼요. 그래서 바이너리 구조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 무한단계 무한누적 저희가 저 밑에 있는 하부라인도 저 위에 있는 분까지 다 같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무한단계의 무한누적으로 되어 있고 글로벌 원마케팅 요즘에 지금 글로벌이 대세라고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기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여러분 글로벌 원마케팅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일본에 놀러를 갔어 겨울에 온천을 가고 싶어서 일본 온천을 갔다가 거기 일본 온천 사장님이 내가 바르고 있는 비비크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거기서 가입하면 제 밑에 달리나요? 안 달리나요? 달리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만약에 스튜어디스를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분도 나의 피부를 보고 화장품 뭐 쓰세요? 하면서 스튜어디스가 물어봤어요. 그 일본 분 밑에 그 스튜어디스가 달리나요? 안 달리나요? 달립니다. 우리는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원코드로 다 내릴 수 있다는 게 특장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상한선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면 저기 피라미드 맨 위에 있는 쟤는 뭐 녹았네 녹았네 제가 다 벌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더구 임페리얼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포인트가요 하루에 십몇 억씩 뜨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 이하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몇 억씩 뜨는데 저희는 최고 5,000PB밖에 한 라인당 5천만 PB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 다 같이 잘 살고 그 위에 포인트를 밑으로
밑에 세일즈 마스터 조절 안 됐던 분, 소비자분, 고객 성공이 저희의 슬로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이렇게 사다리꼴로 딱 어느 정도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저희 애텀입니다. 그래서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이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셨나요? 화가 나신대요. 왜냐, 나는 몇 억씩, 몇십억씩 뜨는데 이거를 돈으로 다 돌려주지 않으니까 애터미가 정말 선하고 정성상략이긴 한데 정말 포인트가 빵빵 뜨고 있는데 그걸 다 받지 못하니까 약간씩 우라가 치민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좋잖아요, 그죠? 저희는 네. 그래서 이렇게 라인별로 보시면 사업의 특장점은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유산화 때 안에 살 게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애터미는 뭐가 있을까라고 알아봤더니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아자몰에는 아자콘이라고 해서 선물도 줄 수 있는 기프티콘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맨날 쓰는 치약, 그 다음에 클렌징 폼 세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칫솔, 그리고 화장품. 화장품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 뱃속에부터 엄마가 발라줍니다. 배가 튼다거나 아이 마사지 한다고 오일 마사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배에 있을 때부터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해서 아이가 딱 나오면 아이 그 튼살이라든지 열꽃 필까봐 또 열심히 발라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화장품이 저희 안에 있는데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상품에서 주력하는 게 화장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 사업 안에 그 제품 안에 베이비 라인이 있는지 그리고 임산부들도 쓸 수 있는 라인이 있는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력 상품, 예를 들어서 앱솔루트 라인만 쭉 해서 있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제품군이 있냐 없냐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저희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은 여러 가지 있었어. 그래서 살 것도 많아. 근데 이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사에도 많이 났어요.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잡혀가요, 여러분. 이걸 기사에 냈는데 이게 만약에 아니었어. 그럼 그 사람 잡혀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조 2천억 원이 넘었죠. 1등 상품이 해모임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 그 연구원들을 먹게끔 만들었던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회장님께서 우리 국민도 다 같이 먹읍시다 해서 네트워크 사업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자 보시면 해모임, 화장품 거기다가 치약이 들어있는 네트워크 회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를 하시다가 지금 저희 쪽에 가입하신 분들은 10년 전에 이 치약이 있었는데 저 치약으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라는 마음으로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을 하자고 권유를 했는데 치약 칫솔로 무슨 돈을 버노? 저게 돈이 되나? 라고 하면서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는 베스트셀러 안에 치약이 들어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저 치약뿐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잇몸 치약에 미백 치약에 종류가 계속 또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제품을 하나씩 써보면서, 저희 강정호 총장님이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늘만큼 좋은 제품을 땅처럼 싸게 만들었는데 제품이 알아서 일을 할 것이고 소비자가 자발적 구매를 할 수 있게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써보기 시작했더니, 피부가 예쁘죠? 네, 피부가 예뻐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챙겨갔고요. 여행을 갔는데도 반 이상이 애터미 제품이고요. 술 먹으러 갈 때도 챙겨갑니다. 나만 먹느냐? 나만 먹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우리 애기도 먹입니다. 가장 똑똑해요. 유산균과 해물을 왜 같이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2배로 튼튼하니까요. 아이도 알고 요즘에는 해동호라고 해서 저희 수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렇게 아이들은 각각 먹기도 하지만 물에 타서 저 2가지를 섞어 먹으면 환절기라든지 겨울철 예방하는 감기약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살 게 많고 내가 할 게 많았는데 근데 해모임이 저희가 1위라는 제품 아시죠? 해모임이 지금 아까 데이터에도 보면 1위 제품이었는데 홈쇼핑을 보다가 홈쇼핑은 그때에 유행하는 상품은 다예요. 글루타치온 조만간 제가 보기에 애터미에서 나옵니다. 조만간 나올 거고 유행하는 유산균 또 뭐 있죠? 그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일단 홈쇼핑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 먹고 많이 사 먹을 걸 합니다. 홈쇼핑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면역을 깨우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이게 나왔는데, 어머, 쟤네 해모임을 뺏겼네? 보니까 NK세포, 암세포 잡아먹는 NK세포에 대해서도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고, TV 홈쇼핑 면역 증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요 면역 땡땡이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워낙 잔잔하게도 그리고 크게도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면역 관리가 필수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글루타치온도 제가 피부 항산화도 그런데 그것도 면역에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애터미 제품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더니 너무 대단한 게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 보면 해모임만 매출로 일으켜서 지금 2조 2천억 원이에요. 이거는 예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모임이 단독적으로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2조로 1등 1위를 하고 있었고 이 안에 보시면 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다 건강기능식품인데 그 안에 저희의 애터미 화장품이 애터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6위 안에 들었다는 거. 10위 안에 저 3가지 제품이 들었던 것도 가장 대단하긴 하지만 6위에 화장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 애터미밖에 없어요. 저게 아까 말했듯이 하늘처럼 좋고 땅처럼 쌌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뉴스킨도 그렇고 아메이도 그렇고 화장품이 다 있습니다. 아까 그 유땡땡이도 있고요. 그런데 비쌉니다. 비싸서 감히 계속적으로 자발적 재구매가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자기만의 무기와 총알을 해모임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고 그리고 면역기능성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저희 해모임이 1호입니다. 다른 타사 모두 통합해서 그리고 국내에 특허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글로벌 수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지금 수출이 되어 있고 지금 업계 최고 베스트셀러로 해서 아까 1위 보셨죠? 그렇게 되는 제품인데 이게 왜 그렇게 좋은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린아이도 알 거예요. 요즘에 EBS 보면은 조혈작용이라고 해서 백혈구, 적혈구 하나 뭐죠? 그렇죠. 혈소판입니다. 혈소판. 이 3가지가 그 인형 탈을 쓰고 백혈구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적혈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면역이 떨어져 열이 나고 그런 부분을 EBS에서 호기심 딱지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와요. 우리 아이도 알아요. 적혈구, 백혈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혈소판이 그걸 막아주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사업하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네. 너무 유튜브 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호기심 딱지 EBS에 호기심 딱지 적혈구 맥혈구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거부터 보시고 저희의 유튜브 해모이 강의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혈액세포가 만들어져야 면역력이 개선된다는 그 부분으로 기반이 되어서 만들어졌는데 조혈작용, 면역, 그리고 조절 이 부분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3가지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자력 병원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항암 치료받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는데 제 주위에도 갑상선암 그리고 폐암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암 환자도 있었는데 그분들께 처음에는 제가 망설였어요. 암 환자에게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권해도 될까? 그런데 이분의 기사를 보고 열심히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나아졌다, 다 나아졌다 라고 하면은 사기겠죠. 조금 나아졌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이 없었는데 조금 일어나기가 쉬워졌어 라고 하는 게 이 해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사를 꼭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가 해모임에 보면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 NK셀 활성, 암세포 잡아먹는 그 NK셀이라고 해서 이 세포는 몸의 해로운 세포를 직접적으로 걔만 쫓아가서 집요하게 타개를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좀 이따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면역 챙기에서 중심 역할을 잡아주는 이쪽은 요거 저쪽은 저거 이렇게 신호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면역 세포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저희 해모임인데 보셨죠? NK세포가 여러 개, 그러니까
수보다는 질이 중요한데 해모임은 독보적으로 NK세포가 중요하다, 좋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선수단으로 친다면 비실비실 되는 선수가 많은 것과 정말 잘하는 선수 한 4-5명이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단단하고 이미 훈련이 잘 된 선수들로도 뭉쳐져 있는 NK세포가 해모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없애는 역할도 훨씬 다른 것보다 잘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제품도 좋아. 사업 특징도 괜찮았어.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앞에는 제가 원래 하는 기초사업 설명이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고 나는 사업자예요. 그죠? 그러면 애터미를 어떻게 하고 나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팀을,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사업자를 직급 도전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세미 세일즈부터 세일즈까지 거의 10명 이상의 그 사업자분들을 도전에 성공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서 이걸 이끌어 왔는지를 점점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 보시면 이미 제품군이 여러 가지라고 한번 얘기를 했고 아자물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캐시백을 0.5% 주는 마트가 있고 캐시백을 6.5% 주는 마트가 있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팀장님? 6.5. 네, 6.5%로 거의 12배 차이가 나고 캐시백이 말이 0.5%지 0.1% 주는 것도 있어요. 이걸 백날 모아서 만들어봤자 5,000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말고 있잖아요. 요즘에 저희가 온라인 팀이다 보니까 제가 온라인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욱할 때가 있는데 그거 뭐지? 이렇게 화면을 넘기면서 1원씩 10원씩 쌓이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진짜 촘촘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캐시를 모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할 바에 이거 사서 공부를 좀 해요. 요즘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농장을 만들어서 그 파가 자라가지고 집에 옵니다. 저희 아자물에 보면 야채도 있고요. 쌀도 있고요. 그걸 사서 그냥 한 방에 채워요. 어차피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걸 맨날 눌리고 있다고. 그럴 바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온라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카톡을 보내서 알려야 하고 내 온라인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해야지. 그걸 왜 자꾸 제끼고 있어요? 좀 답답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캐시백이 0.5포인트 쌓일 때 100만 원에서 5,000원 될게 12배까지 올라갑니다. 100만 원 마트 체인지를 하면 6만 5천 원이 캐시백이 되는데 그러면 100만 원을 내보고 다 사라는 건가? 100만 원치고 나는 생필품 필요가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혼자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서 알려야죠. 이거 너무 좋더라. 이 집 너무 맛있더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생활에 필요한 제품이 저희가 600가지 가까이 이미 애터미샵에 있고 아자물에는 7만 가지 이상 있습니다. 그거를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용하지 마시고 당연히 여기 우리 아자물에서 안 파는 거는 여기 가셔야죠. 그죠? 여기 가시는데 이거를 마트를 바꿔서 애터미마트로 마트 체인지 하는 거는 모두가 하는 일이에요. 소비자, 사업자. 그죠? 소비자도 저희는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업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가지고 내만 100내 1000내 사가지고 저 캐시백 6만 5천 원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니도 캐시백 받아봐봐. 니 받나? 이렇게 알려서 사업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감정이 들어가는데 좀 오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면 소비자가 있고 전업자가 있고 부업자가 있는데 저는 지금 전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전업을 할 만큼의 여건과 수당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고 처음은 소비자로 시작합니다. 소비자로 시작하면서 첫 캐시백을 받아보면서 제품의 감동을 내가 먼저 느껴보고 그 소비자가 캐시백을 받는 순간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부업으로 좀 해볼까? 돈이 들어오네 진짜? 제품은 너무 좋은데? 라고 느끼는 게 소비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부업으로 슬슬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임채수 사장님도 그 가게 칼국수집을 하고 계시지만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직급 도전을 하고 수당이 점점 많아지면서 나의 그 고객 감동을 다른 분에게 전달하면서 그분이 공감을 하면서 사업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부업에서 본업을 이제는 때려치워도 되겠다라는 수당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전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비자든 사업자든 부업자든
전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최근에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철저하게 하든지 처절하게 하든지. 상처받고 저에게 상담을 많이 하는 팀원들도 있어요. 거절을 했다. 친구가 내려갔다가 톡을 차단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뭐런 생각이 들었냐면 차단하고 나를 그렇게 처절하게 만드는 그 분들에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마 제가 이걸 권유하고 제품을 알리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정리될 인간관계였을 거예요. 대표님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데 대표님 주위에 사람이 되게 지금 많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분부터 다 봤잖아요. 지금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 저희 신랑밖에 없어요. 일만 하니까 일만 하고 만나시는 분이 저희 신랑밖에 없는데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저도 역시 술을 좋아했고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서 정말 남녀공학까지 다녔기 때문에 거의 뭐 모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 필요한 나랑 함께 갈 사람은 딱 한 명만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그 의지되는 내 친구 한 명. 그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해줄까? 내 뭐 해주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 그거 이상하더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다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저희 팀원들과 내가 너의 앞으로의 한 명밖에 되지 않는 친구가 되어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상처받는 온라인 팀원들이 있다면 그 상처는 저희의 스폰서님과 팀원들로 다 이렇게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이런 처절함을 조금 느끼면서 그 허접한 터널? 동굴? 거기를 나올 수 있도록 동굴이든 터널이든 뭐 똑같잖아. 동굴이 파면 터널이잖아. 그런 거를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후원수당, 직급수당 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거는 이렇게 후원수당, 직급수당 두 가지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승급 프로모션은 직급수당을 알게 되면서 내가 도전을 하면서 받아 나가는 거고요. 교육수당은 나중에 저희 센터장님처럼 이렇게 센터를 차리면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인데 저희는 일단 아까 그 65,000원의 캐시백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걸 받으면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주위에 알려야 하고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 너한테는 이게 맞을 거야 라고 권유하고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소비자에서 부업자나 사업자로 올라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아까 다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30만 PB, 내가 30만 PB가 될 때까지 마트 체인지를 합니다. 보시면 내가 혼자 사도 될 거지만 가족 걸 같이 산다면 더 빠르게 30만 PB는 채워질 거예요. 소비만 해도 아까 그 65,000원의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소비자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근데 밑에서부터 엄마 그리고 온라인 팀원 가입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바이너리 구조죠. 두 명씩 이렇게 쭉쭉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6만 원에서 캐시백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좀 더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는 생필품을 저희 스타일러 이게 아마 예전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출시된 거 보면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고데기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그룹프 이렇게 말고 있는 어머님들이 쓰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고장나도 누가 개발했죠? 애터미가 있어요. AS를 어디서 봤죠? 애터미에서 가동돼요. 직접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고객센터 전화만 하면 반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전자제품은 정말 괜찮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 그런 거를 또 유산균 아이도 먹고 나도 먹고 얼굴에 시너지 앰플도 바르고 그 밑에 동생이랑 얘네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면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그 30만 PB가 나 혼자 마트 체인지 한 것보다 이렇게 알리면서 체인지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누적 PB가 양쪽에 이쪽 친구 A 쪽에 30만 그리고 저쪽에 친정어머니 쪽에 30만이 차면 트라이앵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각형으로 일단 30만의 포인트가 차면 아까 65,000원의 캐시백이 시작이 됩니다. 65,000원을 받았어. 65,000원만 받고 괜찮겠어요? 안 괜찮아요. 해모임이 88,000원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벌어서 해모임은 무조건 제가 알아보시라고 했잖아요. 이쪽에
줄줄줄줄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가입이 시작되면서 그분들께 내가 샀던 해모임이라든지 이너콜라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알리기 시작합니다. 어렵나요? 그죠? 네, 말만 하면 돼. 요새는 말도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손짓, 발짓, 톡짓까지 다 해서 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충분히 알릴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자, 그렇게 되면 점차 나의 수당이 커지면서 내 욕심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 회사를 보면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주임을 달고 대리를 달고 과장을 달고 차장 달고 부장 달고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사가 꾸민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전무가 꾸미신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목표를 잡고 입사를 해서 올라갈 거예요. 옆에 보시면 연구원도 연구원, 저희 신랑이 연구원이거든요. 주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렇게 해서 수석 연구원까지 가는 게 자기들의 목표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의 직급은 이렇습니다. 최고 임페리얼이 1등이라고 치면 세일즈 마스터를 언제쯤 난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이아몬드, 저죠? 다이아몬드는 언제까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걸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알리면 소비자죠. 근데 저걸 목표를 잡고 이번 안에 나는 저걸 알려서 난 저 직급을 가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차장을 달 거야. 나는 부장을 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에이전트 일반 소비자인 것 같은데 소비자에서 30만 포인트가 되면 에이전트가 됩니다. 에이전트로 시작을 해서 세미 세일즈는 언제 달아서 내가 100만 원의 수당을 한 달에 받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 한 달에 200만 원을 언제 받을지 제가 오늘 아침에 새 계획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분은 오늘 내가 사업자라면 저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파트너 매출을 30만을 일으키면서 나는 세미 세일즈를 언제 달 것이고 그 하부라인에 또 에이전트 150만 세미 세일즈 만들기를 그 사람이 30만이 채워줬으면 그분을 또 언제 150만 포인트로 이끌어서 세미 세일즈를 달성하게끔 만들어서 나는 세일즈를 갈 것인지를 계획을 하셔야 하고 또 갔으면 세미 세일즈 그분을 250만을 만들어서 나는 다이아를 언제쯤 가겠다라는 계획이 새해 첫날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재 팀장님?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도 차장, 부장처럼 어느 정도의 오토 판매사 이상부터는 직급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오토 판매사 그러니까 세일즈 마스터 밑으로는 저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소비자이면서 사업자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저는 도전이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팀워크가 필요한 직급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직급 도전을 하면서 늘 하면서 느껴요. 재밌고 스펙타클하고 설레이네. 처음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할 때는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하고 싶어서 뭔가가 올라가고 싶고 저 사람을 쫓아가고 싶고 저 사람을 넘어서고 싶고 그런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기적인 직급 도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과 센터님과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직급 도전을 본인한테도 이게 갑시다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때쯤 가야겠어라고 본인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하겠죠. 스폰서님께. 스폰서님 저 이때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은 계획을 또 세우겠죠. 스폰서님과 얘기를 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면서 조력도 받고 후원도 받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쵸?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품을 알려야죠. 아까 손짓, 발짓, 톡짓 하라고 했죠. 그거를 직급도전 일보 직전에 하면은 안 됩니다. 벼락치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기간에 계속 한 달 전 아니고 한 3달 전에 계획을 해서 도전에 대한 준비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감당할 수 있지. 아니면 나중에 일보 직전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못하겠어요.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줄줄이 빵꾸가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팀원들에게 얘기하는데 직급 도전은 했을 때보다 도전 전보다 도전할 때보다 도전한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도전 기간에 손짓, 발짓, 톡짓 한 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해물 4박스를 사줬어. 도전했어. 네, 16만 4천 포인트 아자 이렇게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드셨어요? 어떻게 좋았고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좋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권해주세요라는 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계속 올라갈 수 있지. 16만 4천 포인트 4박스 팔았다. 에린이 세미도 못 갈 거예요. 에린이에서 계속 그 사람은 6만 5천 포인트만 받고 있을 겁니다. 자, 직급 도전을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이걸 몇 번 해봤더니요.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목표의식이 제가 생겼어요. 제가 목표의식이 생기면서 제 하부라인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지 팀장님처럼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생겼고, 이걸 임채수 사장님 이번에 해내셨잖아요. 너무 기쁘죠? 네. 이게 성취감과 만족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사원에서 대리만 가도 만족감이 클 텐데 대리가 만약에 과장을 처음 받았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 기간 동안에는 그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저희 사업자들이 가장 열심히 할 때가 그 목표 도전 기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했던 게 어마무시하게 사업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 성장이 되면서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소비자, 사업자가 깔려 있잖아요. 그 소비자분들께 제품 소개하는 방법도 나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고 후속 관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가 후속 관리 해봅시다 라고 팀원들 전체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 방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도전하는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난 도전자도 아닌데 내가 해야 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팀원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저거는 그렇게 살아면 사재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재기는 이게 사재기예요, 여러분. 보시면 한쪽 라인에 제가 이번에 직급도전 다이아 하면서 한 요 정도 샀나요? 이분이 사재기예요. 저분은 임페리얼 가시나요? 그 정도로 직급도전하면 저렇게 사는 분들이 타 센터 다른 그룹에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구 갈래? 누구 어떻게 가능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분이 사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품을 단축시켜서 사는 겁니다. 홈쇼핑에 지금 이게 사재기인가요? 6개월분 얼마에 판매합니다. 지금 같이 사시면 12개월분은 10,000원 깎아드리고 무료 제품 증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재기 아니에요. 필요한 걸 미리 산 거고 이분이 만약에 이만큼을 샀으면 이거 괜찮더리 하면서 하나 주위에 알려주고 권유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수당 받고 돈 받나요?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이것만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직급 도전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파는 일이 아닌데요. 저는 파는 거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파는 사람일까요? 알리는 사람일까요? 뭐하는 사람일까요? 쇼호스트도 결국에는 매출이에요. 매출이 뛰면 뛸수록 자기의 커미션이 더 높아지는 거고 자기의 명성과 명예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분은 절대 아마 밖에 나가서 나는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장창 얘기하는 거는 서두르세요. 품절 임박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액션은 파는 것 같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는 쇼호스트도 한 번씩 돼야 되고요. 방산 아줌마도 한 번씩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다 떠는 아줌마도 돼야 되고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쇼호스트를 생각하세요. 간편하게. 그러면 매출이 늘수록 명성과 나의 돈은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번 직급도전 기간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지면은 가만히 있었겠네. 쟤는 밑에서 잘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집에서 이걸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죠, 팀장님? 안 하나요? 쓰고 이 한 명의 수당을 더 받게 해주고 싶고 왜냐면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도전 기간에는 그 도전자들만 재밌으면은 안 돼요. 다 같이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수당 받고 얘 머리를 조금 더 채워가지고 이거 끝나면 바로 수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산을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 내일 되면 또 그게 바뀌겠죠. PB가 올라오니까 또 다음 짝을 열어가지고 또 씁니다. 그게 점점 이루어지고 성취감이 되니까 재밌어졌어요. 직급도전이. 그래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해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이 도전을 하면서 이 문구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니도 니 같은 딸 똑같이 낳아서 키워봐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업자, 소비자가 있었다면 너무 열심히 조력해주는 사업자, 소비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시키지 말고 저희가 부모가 먼저 하라듯이 제가 도전해서 성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따라올 거고요. 내가 내 것도 아닌데 하고 이 PB도 아깝고 저 PB도 아깝고 라고 생각한다면 그 밑에 파트너는 똑같이 될 겁니다. 아이는 부모 등을 보고 자라고요. 파트너는 스폰서 가는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멘토는 멘티의 얼굴이고 거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저희는 복제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똑같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구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는 하지 않고 해주길 바라는 팀원들이 있어요. 사업자분들. 그분들은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나를 도와야지 남이 도와주지 않아요. 이건 내 사업이고요. 아무리 조력을 하고 협력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내가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심합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아니에요. 지 사업이에요. 그 사람은 소비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냥 마트 체인지를 다른 데서 하든지 내 포부와 내 목표를 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할 거니까 이번에는 이만큼의 나는 할 것이야 라는 계획과 도전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보시면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나자빠져 있었어. 라방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나는 입원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조금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홍보 챌린지 못 들어가요. 리더 만들기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러고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저렇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요.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하려 했는데 안 된다 했어요. 왜냐? 우리 국장님이 내를 자꾸 찾기 때문에. 저 나가야 돼서 일주일, 애기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저는 퇴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있어보세요. 라고 저 다리로 나갔어요. 저 다리로 나가가지고 나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수술도 했는데 좀 봐줄 줄 알아죠. 초창기기도 하니까. 손가락은 안 다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톡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때도 열심히 했어요. 저 다리로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었고. 그래서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제일 바쁜 줄 알아요.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엄마예요. 밥 해야 되고 방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애 키우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꼭 바쁘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바쁜 사람이 저희 국장님 같아요. 국장님은 본업이 있으세요. 본업이 있고 지금 키즈카페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돼서 힘들어하세요. 잠을 안 자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고 계시는 내 파트너와 스폰서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쟤는 저래서 안 하고 쟤는 저래서 안 하고 본업이 너무 바쁘신 분들은 그냥 그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업 충실하게 하시고 제대로 한 다음에 오시던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본업 핑계를 댈 거면 차라리 그걸 딱 몰두해가지고 성공을 한 다음에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걸 하면서 저희 장인선 사장님도 늘 얘기를 하지만 재미없는 애터미가 아니었고 뭔가 제가 재밌게 하고 있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저한테 물어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현재 저희 센터 식구들과 하는 모든 게 재밌고 세미나를 가는 것도 재밌고 저희 파트너가 늘어가는 것도 재밌고 직급 도전자들이 성공하면서 직급자가 나오는 것도 재밌고 재미가 없으면요 결코 일을 잘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그 돈을 안 받고 난 재밌는 일 할 거야 라고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 만났거든요. 어찌나 재밌으시 하는지. 안양센터 오픈식인데 맨 앞줄에 앉으셔가지고 물개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그게 뿌듯함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너무 즐기시는 게 제가 바로 뒤에 앉아서 보는데 발박수도 치시고 손박수도 치시고 발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시는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냥 재밌으신 거예요. 파트너들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자랑스럽고 재밌고 약간 저렇게 하면은 사업이 저렇게 성장을 하는 건가? 임페리얼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저기 뒤에 보시면 저희 송 사장님 너무 재밌어 보이죠? 이번에 직급도전 성공하신 이용인 사장님도 너무 재밌어 보이죠? 저렇게 즐기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아요. 저번 주죠. 마지막 연말에 거의 뭐 살인적인 스케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차만 타고 가길래. 집에 와서 자고 눈 뜨면 씻고 나가가지고 차 타고 가고 집 앞에 내려줘서 자면 또 씻고 가고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얼굴이 힘들어 보이나요, 여러분? 안 힘들어 보이죠? 너무 멋있는 박정수 임페리얼도 만났고 저희 팀원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기 옆에 보시면 부사장님도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다니고 재밌다 보니 성공자들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저분들의 얼굴 보시면요. 미소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재밌는 게 보이시죠? 자, 사업만 재밌게 하러 다니느냐? 제가 아까 알리라 그랬잖아요. 연말에 가가지고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재밌어 보이죠? 저 여자도 재밌어 보이죠? 네. 그냥 저렇게 재밌게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발라보자, 해봐봐. 언니 이건 얼마예요? 언니 이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알리고 다니고. 자, 세상에서 제일 애터미를 재밌어 하시는 분 여기 계시죠? 신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친구랑 같이 놀러 가가지고 친구도 팽개치고 일하고 계십니다. 재미삼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재미난 일을 누구랑 해야 하느냐? 나오네요. 자, 회사 선택 기준에 보시면 경영자 마인드가 있는데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열정적인 박한계 회장님이 계시면 이런 계획적인 안국장님이 계세요. 전략가예요. 전략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겠지만 모든 걸 계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청용 우베코가 있으면 저희는 성공을 못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 저희 센터 역시 거의 독보적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가 보시면 12월 최다 인증센터 100만 값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놈의 온라인팀이라고 얘기를 못하게 입을 쟤네는 온라인만 잘하잖아 라고 못하게 10위 안에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거는 이제 뭐 조금 식상해요. 너무 1등만 하니까. 네. 가끔 2등을 좀 해도 왜냐면 3등까지 똑같은 돈을 똑같은 상품이 줘요. 2, 3등 해도 되는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우리는 1등 아니면 안 해. 100만 갑이 1등으로 올라갈 때까지 자청용 우베코 박한길 회장님과 저희 앙준영 국장님 있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 문구가 너무 기억이 나서 가져왔어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면 모든 상황이 죽을 때까지 나한테 불리하진 않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내가 지금 죽겠고 그런데 내가 하면 할수록 뭔가가 성취가 되고 그걸 만족시켜 주는 것 같고요. 아는 만큼 똑똑하고 하는 만큼 되는 겁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라인을 하든지 오프라인을 하든지 뭘 하면요.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백조시장으로 진입한다고 손창수 본부장님이 늘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가 이 결단이 이 하고 있는 모든 준비 과정과 이런 성공이 나중에는 이 안에서 저 최고의 임페리얼로 다 같이 외칠 수 있는 내 많은 파트너를 거느리면서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